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 목 앞쪽, 목젖바로 아래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 만져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손을 그대로 대고 계신 채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갑상선을 제대로 검사해 준 게 언제였습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사를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20년 넘게 매일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왔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이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는 의사입니다. 누군가 미리 진실을 알려주기만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로 고통받는 분들을 말입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3살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지쳐 보이셨습니다. 딸이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잿빛으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뭉텅뭉텅 빠지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0kg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보다 적게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은 여름에도 항상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화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갑상선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갑상선이 망가진 채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한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이 찌는 건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갑상선이 조용히 멈춰가고 있는 겁니다. 갑상선이 망가지면 온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상선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세포가 얼마나 빨리 에너지를 만드는지를 조절합니다.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는지를 조절합니다. 심장 박동, 체온, 뇌 기능, 심지어 피부가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까지도 조절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최적 수준보다 조금만 떨어져도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주름이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처럼 나타납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거의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시행하는 일반적인 갑상선 검사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 그러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하기 직전의 상태만 잡아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젊음과 활력을 빼앗아가고 있는 미세한 불균형은 놓치고 맙니다. 저는 숨겨진 갑상선 기능 장애를 기존 검사로는 발견하기 몇 년 전에 드러낼 수 있는 특정 지표와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 없이 표적 영양 공급과 정확한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 갑상선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온몸에 완전한 회춘을 일으키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박 씨를 도왔던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제 방법을 따른 지 2달 만에 박 씨는 혼자 힘으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피부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15kg이 빠졌습니다. 딸분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고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갑상선 파괴 요인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년간 쌓인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는 명확한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22년간 임상 경험을 쌓아온 신경과 전문의 최태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30년 더 젊어 보이고 느끼시느냐, 아니면 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진짜로 보세요. 눈 주변의 붓기가 보이십니까? 손등에 건조하고 얇아진 피부가 보이십니까? 매달 점점 더 처지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오셨죠? 다들 그러십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망가뜨리고 기력을 빼앗아가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갑상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90%가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한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2살 씨였습니다. 75살처럼 보이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 계단을 오르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항상 기진맥진하고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고 적게 먹는데도 2년 만에 18kg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늙어가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전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해석했던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를 시행했습니다. 갑상선이 단순히 느린 게 아니었습니다. 세포들을 질식시키고 있었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몸의 모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감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치료법을 따른 지 8주 만에 박 여사는 혼자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고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으며 15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갑상선은 목에 있는 작은 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체 노화 과정을 지휘하는 총지휘자입니다. 뇌에서 피부, 뼈에 이르기까지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에 의존합니다. 갑상선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부는 3배 빠른 속도로 콜라겐을 잃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흐려져서 손주들의 이름도 잊게 됩니다. 근육이 쇠약해지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극은 기존 의학이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갑상선 검사를 하고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이 최적은 아닙니다. 갑상선 수치가 기술적으로는 정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종이 위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악화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매달마다 몸은 3달 더 빠르게 늙습니다. 부기가 영구적인 부종이 됩니다. 피로가 만성질환이 됩니다. 건망증이 치매가 됩니다. 저는 5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노출되는 3가지 숨겨진 갑상선 파괴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것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호르몬을 죽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며 아마도 오늘 아침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실제로 권장한 습관인데 갑상선 흡수를 43%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흔해서 제 환자의 85%가 그것이 자신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루에 여러 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파괴 요인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의 갑상선이 노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을 여는 작은 열쇠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가 충분하면 세포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우고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 열쇠들이 사라지면 세포는 말 그대로 굶주리고 늙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서울에서 신경과를 43년간 진료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제 병원 문을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들은 단지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지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기억력이 흐릿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드는 것입니다. 비타민을 좀 드세요. 잠을 더 주무세요. 하지만 저는 그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들에게 상세한 갑상선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주문하는 기본 검사가 아니라 완전한 호르몬 프로필을 검사했을 때 저는 그들 중 92%가 제가 말하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상선이 완전히 고장난 것은 아니어서 표준 검사는 정상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60에서 70%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핍이요? 그것이 그들을 필요한 것보다 15년에서 20년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여기 목의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관은 몸의 모든 세포의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갑상선이 최적으로 작동하면 세포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피부가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모낭이 두껍게 유지됩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신진대사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모든 것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상이 이미 심각해질 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박 여사라는 6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속 약속을 잊었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헤매다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즉시 징후를 알아챘습니다. 눈썹이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만지면 차가웠습니다. 반사신경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치매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갑상선 증상입니다. 전체 검사를 했습니다. TSH는 표면적으로 정상으로 보였지만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갑상선 호르몬인 유리T3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신진대사의 브레이크 페달인 역T3는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본질적으로 멈춰가고 있었고 이전 의사들은 기본 선별 검사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제 치료법을 따른 지 3개월 만에 박 여사는 예리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박 여사에게 어떤 미용 시술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10년은 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젊음의 갑상선 비밀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갑상선 기능을 최적화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갑상선을 파괴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식수의 염소는 요오드와 경쟁하며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차단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을 걱정하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로 몸을 가득 채우며 이것은 활성 갑상선 호르몬을 비활성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식단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원하더라도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갑상선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노화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갑상선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갑상선이 그냥 목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호르몬을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갑상선은 평생 매 순간 다른 세 가지 장기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기가 제가 갑상선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며 이 삼각형의 한 모퉁이라도 약해지면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0달 만에 10년이 늙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장기는 간, 장, 그리고 부신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절대 효과가 없는 치료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간입니다. 갑상선이 완벽한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더라도 그 호르몬의 80%는 간에서 전환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80%입니다. 간이 느리거나 지방간이거나 과부하 상태라면 갑상선 호르몬은 절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갑상선 검사 결과는 정상이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의 모든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름, 체중 증가, 피로감, 간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3살로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낙담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는데 모두 갑상선을 검사했고 모두 갑상선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체중이 늘고 피부는 회색빛으로 보였으며 저녁 7시가 지나면 깨어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간 기능을 검사했더니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이 독소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갑상선 호르몬을 전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정 영양소로 간을 지원한 지 6주 만에 에너지가 돌아왔고 9kg이 빠졌으며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같은 갑상선인데 완전히 다른 몸이 된 것입니다. 삼각형의 두 번째 장기는 장입니다. 장은 갑상선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특히 셀레늄, 아연, 요오드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재앙이 있습니다. 장 내벽에 약간의 염증만 있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배는 부른데 갑상선은 굶주리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면역체계의 70%가 장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이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의 세 번째 모퉁이는 부신입니다. 이 작은 샘들은 신장 위에 위치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생산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면 부신이 몸에 코르티솔을 넘쳐나게 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더 이상 자물쇠에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생산하지만 세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을 하나의 고립된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갑상선 삼각형의 세 모퉁이를 동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삼각형의 각 모퉁이마다 하나씩 3가지 즉각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에 다른 것을 넣기 전에 레몬 반 개를 짠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이것은 담즙 생산을 자극하고 간 해독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동안 하세요. 장을 위해서는 매일 발효 채소를 작은 그릇 하나 드세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 김치가 이상적이지만 자연 발효된 채소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것은 장 내벽을 회복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막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부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2번 이 호흡법을 연습하세요. 코로 4초 동안 깊게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코르티솔을 직접 낮추고 갑상선 호르몬이 다시 세포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 3가지 행동은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물학적으로 젊게 유지하는 갑상선 삼각형을 재건합니다. 이제 젊은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는 4번째 중요한 방법은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완전히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 요오드 리셋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시도한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수백 명의 환자들의 갑상선 노화를 되돌렸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갑상선은 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피부 탄력, 머리카락 두께, 에너지 수준, 신진대사,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언제 섭취하느냐가 갑상선이 젊음의 호르몬을 생산할지 노화 호르몬을 생산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미역국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먹습니다. 갑상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는 갑상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아침 5시부터 정오까지 갑상선은 합성 모드에 있습니다. 저장된 재료로 새로운 호르몬 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요오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합성 모드 중에 요오드를 넘치게 하면 제가 갑상선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갑상선이 세포에는 붙지만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기형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소금을 먹지 않는데도 얼굴이 붓는 이유입니다. 갑상선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영양소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갑상선은 흡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3시간 동안 갑상선은 뇌에서 보내는 어둠 신호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특수한 수용체 통로를 엽니다. 이 통로들은 평소보다 3배나 효율적으로 요오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갑상선이 제가 말하는 마스터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구조화된 분자로 세포 핵 깊숙이 침투하여 젊음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합니다. 오늘 밤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다음 3가지 중 정확히 하나를 섭취하세요. 첫 번째 옵션, 김밥 싸는 구운 김 한 장을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두 번째 옵션, 손바닥 크기 정도인 80g의 찐 대구를 소스 없이 레몬만 곁들여 드세요. 세 번째 옵션, 멸치로 만든 육수 반 컵을 체에 걸러 국물만 남겨서 드세요. 하나를 선택하세요. 단 하나만입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그 후 3시간 동안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갑상선이 요오드를 처리하고 젊음 호르몬으로 전환하려면 완전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3시간 동안 갑상선은 심장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스스로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이 과정을 방해하면 전체 프로토콜이 낭비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여성분이었습니다. 심각한 갑상선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단 2년 만에 15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입 주변에 깊은 주름,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항상 찬 손. 검사 결과는 정상 갑상선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 호르몬 전환율을 검사했습니다. 겨우 18%였습니다. 즉, 갑상선 작업의 82%가 낭비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저녁 요오드 리셋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김 한 장, 3시간 동안 다른 것은 없음. 5주 만에 호르몬 전환율이 61%로 올랐습니다. 피부 질감이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딸이 수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과 시간으로 갑상선 수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기다리는 매 시간마다 갑상선이 노화되고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30년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노화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세요. 목의 갑상선은 2가지 주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T4와 T3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 의사는 TSH 수치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혈액에 떠다니는 이러한 호르몬의 총량만 측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세포 흡수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몸이 100개의 방이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갑상선 호르몬은 각 방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연료 배달 트럭과 같습니다. 이제 표준 검사는 집 밖을 돌아다니는 트럭이 몇 대인지 셉니다. 의사는 트럭 열대를 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방들 중 90개의 문이 잠겨 있다면 어떨까요? 연료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요? 트럭은 있지만 세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호르몬 수치는 서류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세포가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으면 모든 노화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피부가 2배 속도로 콜라겐을 잃습니다. 신진대사가 무너집니다. 머릿속 안개가 매달 더 심해집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이 패턴을 봅니다. 환자가 옵니다. 65세 피로, 체중 증가, 건조한 피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합니다. 유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주치의가 작년에 갑상선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TSH 수치가 2.5였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검사를 실시합니다. 역 T3를 측정합니다. 총 T3가 아닌 유리 T3를 측정합니다. 갑상선 항체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씨 여성분, 62세,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처진 피부,
가늘어지는 머리카락. 단 2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한 갑상선 패널을 실시했습니다. TSH는 2.8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 T3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유리 T3는 정상 범위의 맨 아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역 T3는 가짜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 자물쇠에는 맞지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실제로 진짜 호르몬이 작동하는 것을 막습니다. 박 씨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세포는 기아 모드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급격히 노화시키는 숨겨진 갑상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0세 이상의 수백만 명에게 발생합니다. 표준 의료 시스템은 TSH만 보기 때문에 완전히 놓칩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약물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T4에서 활성 T3로의 전환은 특정 영양소에 달려 있습니다. 간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과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최적화하면 세포가 갑자기 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석 달 동안 함께 치료했습니다. 우리는 셀레늄 섭취, 아연 수치, 그리고 특정 식사 시간을 통한 코르티솔 감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역 T3는 60%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유리 T3는 최적 범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이대로 보이는지 아니면 20년 젊어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갑상선 비밀입니다. 표준의학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노화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흡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수십 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고 노화를 되돌리는 6번째 핵심 방법은 제가 전역체온 리셋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의 갑상선은 우리가 대사 전환기라고 부르는 것을 겪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회복 모드를 활성화할지 아니면 계속 분해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 회춘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면 여러분의 핵심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 변화는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갑상선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 소통이 명확하고 강하면 갑상선은 밤새 세포 회복에 필요한 정확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방해받으면 갑상선은 밤새도록 낮 시간의 스트레스 모드에 머물게 되고 이때 가속화된 노화가 일어납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지쳐 보이고 부은 모습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부가 모든 탄력을 잃었고 단 12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뜨거운 샤워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이 그녀의 갑상선 자연 리듬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통제된 온도 노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욕실 세면대에 찬물을 채우십시오. 얼음물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수돗물입니다. 양쪽 손목을 정확히 90초 동안 완전히 담그십시오. 그런 다음 꺼내서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십시오.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왜 손목일까요? 손목에서는 요골 동맥이 표면 가까이에 있어서 이 혈액을 식히면 전체 순환계를 통해 즉각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는 뇌의 대사의 하루가 끝나고 있다고 알려주며 이것이 시상하부가 갑상선의 회복 모드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도록 유도합니다. 손목 담그기 후에는 뜨거운 샤워나 목욕을 하기 전에 최소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45분 동안 갑상선 호르몬 전환율이 최대 37%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임상 환경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6주 만에 아침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 달 만에 피부가 탄력을 되찾았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검사했을 때 T3 전환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이 비싼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찬물 샤워는 실제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특정 맥박 지점에서 목표화된 짧은 냉각만을 원합니다. 손목은 스트레스 없이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또한 이 황금 시간대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혈류와 에너지를 요구하여 갑상선 신호 과정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 30분까지 끝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저녁 프로토콜 동안 목과 목구멍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부드러운 스카프나 하이칼라 셔츠를 착용하십시오. 손목을 식히는 동안 갑상선 자체는 최적 온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대비가 회춘 연쇄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오늘 밤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오후 7시에 세면대를 채우고 손목을 담그고 45분을 기다린 다음 평소 저녁 루틴을 진행하십시오. 갑상선은 즉시 재조정을 시작할 것이고 2주 안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과학을 다루었고 여러분을 마땅히 늙어야 할 것보다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숨겨진 갑상선 위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년을 기다린 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제 진료실에 왔는데 68세로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에 제 강해 중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고 그런 다음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상선 불균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24개월 만에 10년이 늙었습니다. 붓기, 가늘어진 머리카락, 지친 눈. 그녀는 저를 보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다음 달에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내년이 되었어요. 박 여사님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기. 내일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요. 이것이 갑상선을 활성화시키고
하루를 준비시킵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반드시 단백질 20g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달걀 3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 1토막 또는 두부 2모입니다. 갑상선은 이 단백질 기반 없이는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브라질너트가 여기서 기적의 음식입니다. 단 3알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또는 구하기 어려우시면 고등어나 참치 1토막이면 됩니다. 셀레늄은 갑상선의 회춘 과정을 점화시키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세 번째, 이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불편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갑상선은 수면 중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하는데 몸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취침 전 최소 3시간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중요한 행동입니다. 얼음물 마시는 습관을 당장 버리세요. 여름철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얼음물을 마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갑상선 살인자입니다. 몸에 충격을 주고 갑상선 호르몬 전환을 억제합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러분이 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을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알 자격이 있는 손주들에게요.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세요. 목을 느껴보세요. 바로 거기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샘, 그게 갑상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젊음의 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돌볼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렸다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 지금 연락처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간단한 공유로 그들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제 갑상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제로 만드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간의 임상 진료를 통해 이해하게 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갑상선 지원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일일 영양 조절입니까? 아니면 최 박사의 아침 호르몬 최적화 루틴 실천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더 젊어 보이고 느끼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